경기도 마을공동지원센터의 전략사업팀의 최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오늘 경기마을주간 2020 경기마을주간의 실시간이고요. 마을 에너지 자립과 햇빛 복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혹시나 몰라서 제가 미리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해서 쟁점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마도 이런 강연을 다른 지역에서도 듣는 게 10중 8구 최재관 선생님이 오늘 발표하신 최재관 선생님이 초대받아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보시기로 하고, 사진을 이걸 딱 걸었는데요. 이장님도 왔으면 되게 더 궁금했을 텐데 그래서 아쉬워서 사진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살짝 보고 우리 저희 워밍업을 하고. OBS는 기후 위기 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후행동 대상을 제정해 시상합니다. 공동체 햇빛 발전으로 주목받은 경기도 여주시 마을 등 단체와 개인, 기업, 공공기관들이 첫 시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마을 식당에선 점심이 공짜입니다. 국민들 다 같이 여기서 식당을 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오셔서 기록을 나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밥 안 하니까 기분 나요. 하나둘 버스에 오릅니다. 병원이나 식당, 노래교실, 원하는 곳 어디든 갑니다. 시골 마을을 교통신곡으로 만든 버스 역시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제 버스가 한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마을 어르신들 병원 갈 때, 예방접종회를 갈 때, 그럴 때 많이 좋고요. 마을 소유권 6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 16억 원은 마을 자산으로 10%, 나머지는 융자로 충당했습니다. 전기를 판 수익금이 지난 5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자와 운용비용을 뺀 순이익으로 무료 식당, 무료 버스를 운영합니다. 이익이 많아지면 혜택도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 부지 배당과 다른 방식에 벌써 입소문이 났습니다. 알아보신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특히 이런 수익을 가지고 국내 주민들 걱정을 위해서 쓴다는 게 굉장한 관심들이 많고, OBS 기후행동 대상은 본격적인 얘기는 직접 우리 최재관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라가세요. 최재관 대표님 모실 테니까 하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니까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보시면서 같이 저렇게 공동체가 태양광을 해서 소득을 주민 전체가 나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다녀가시고, 또 농식품 장관도 다녀가시고, 국회의장님도 다녀가시고, 사실은 내일 모레 총리가 또 다녀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일정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국무회의가 오전 하는 게 오후로 연기되면서 앞에 후에 오시겠다고 해서 총리까지 다녀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한 마을에 1메가라면 그렇게 많은 양이면 많은 양인데, 근데 혼자서 2메가, 3메가 하시는 분들 많아요. 태양광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전국에도 많은데 마을 전체가 1메가 한 것이 왜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전체가 이익을 공유하고 전체가 나누는 모델이 대한민국의 고양이가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모델이 아니고, 신안 모델 아시잖아요. 신안에 햇빛 연구 만들었는데, 거기는 주민에게 한 몇 퍼센트 정도를 나눠주냐면 한 6%, 한 8% 정도를 나눠주고 92%를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고양이는 100%를 주민이 가져가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거고, 이제 그리고 대부분 지역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돈으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 돈을 나누는 명목도 뭐냐면 태양광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가 피해를 보니까
피해 지원금 쪽으로 위자료로 이렇게 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받는 형식인데 고양이는 그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태양광 생산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갖는다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냥 돈으로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복지를 해서 마을 주민 전체가 그 혜택을 보는 그런 것도 차이인데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협동조합을 했다. 협동조합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잖아요. 근데 협동조합 모델에도 단점이 뭐냐면 아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출자를 많이 하면은 많이 배당을 해줘요. 적게 하면 적게 배당을 해줘요. 그렇죠? 출자를 안 하면 배당을 안 해줘요. 해줄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가진 협동조합 모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 선진적인 모델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시골 마을에는 이걸 막상 태양광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도 협동조합 모델로 하려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출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10만 원 돈이 커서가 아니라 뭐 만 원 돈이 커서가 아니라 출자를 한다는 자체가 마을 분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마을이나 100%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분들이 출자를 하겠냐? 만 원이라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디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출자를 해서 해. 큰 돈이든 작은 돈 모아서 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 돈이 돼요. 엄청 돈이 되는데 그때는 출자를 안 했으니까 배당을 못 받아. 그럼 마을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등이.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이 차등이 생기면 나중에 이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고양이에서는 그럼 우리는 출자를 1도 받지 말자. 그 차별을 아예 만들지 말자. 그래서 마을 돈으로 그냥 출자를 대신해버려요. 똑같이 공평하게 이제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그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던 출자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신한 모델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주민 공유, 이익 공유 모델하고 다른 거예요. 이익 공유 모델은 내가 일정한 지분을 출자하고 거기에서 배당을 받는 거죠. 이 동네 모델은 그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마을 주민들이 다 이익을 보내요. 반대하는 사람도 이익을 보내요. 심지어 내가 반대를 했어. 그런데 이제 마을 식당을 해.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와서 밥을 안 먹느냐 이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와서 밥을 먹고 출자를 안 한 사람도 와서 밥을 먹고 출자를 안 한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 이제 태양광이 여러 개가 있는데 농지에 한 것도 있고 창고 지붕에 한 것도 있고 주차장에 한 것도 있어요. 그 주차장에 한 것에 앞집에 있는 어르신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그렇게 썩 나쁘진 않지만 내 집 앞에 하는 거는 반대야. 아 꼭 거기 해야 되냐? 주차장이 우리 동네 빈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는데 왜 큰 말을 안 하고 작은 말을 하냐? 그러니까 내 집 앞에 하면은 내가 경관이 벌써 나빠지고 내가 그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왜 반대하냐 했던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양이 이렇게 갔더니 고양이가 최고야. 대한민국 이런 마을이 없어. 그리고 그 마을 버스가 이제 나가서 읍내에서 식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마을 버스 있어? 우리 동네 마을 버스 있어. 고양이 이장이 최고야. 이렇게 이제 그분이 반대했던 분인데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반대했던 분인데 적극적인 찬성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홍보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지만 그분들조차도 찬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이 바로 공동체. 그러니까 고양이가 지금까지의 모든 태양광 방식하고 다른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공동체 방식. 이런 방식이 대한민국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공동체로 하면 그거 힘들지 않냐? 그 공동체 그거 하는 사람 어떻게 설득하냐? 그렇죠? 내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면 쉬운데 주민들을 설득해서 마을이 전체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힘들어요. 힘들지. 만약에 그 태양광 제도를 바꿔서 지금 이제 영동형 태양광이라는 게 좀 풀고 있는데 농사도 지으면서 밑에는 농사 짓고 위에는 태양광 하는 영동형 태양광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막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자경농, 자기 땅이 있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100kW 정도 하게 해주자. 정부가 그냥 허용만 해준대. 하나는 이제 공동체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싸우고 있는데 공동체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 혼자야. 나머지 분들은 야 그냥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얼마나 바쁜데 우리 용인에 반도체 공장이 재생에너지를 안 하면 아리백도 못하고 앞으로 수출도 못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라는 게 생기잖아요. 26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를 유럽 시장에 팔 때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화석연료로 생산한 그 물건들은 에너지 차익만큼 관세처럼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재생에너지로 하고 우리 화석연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의 차액을 유럽에다 줘야 돼요. 유럽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이 노린 전략이에요. 우리한테 처지는 경쟁력을 녹색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애들은 무대뽀로 관세를 내라는 거고 저 유럽은 에너지 차액을 재생에너지 내라. 왜냐하면 니네들이 에너지 차액을 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경쟁에서 손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렵게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한국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석탄 떼가지고 값싸게 만들어서 가져와서 우리나라 계속 팔면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하는 나라들이 손해 아니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에 이제 전 세계가 합의를 하고 당연히 불공평하죠. 이 불공평을 가지고 있으면 재생에너지 사회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탄소 국경세가 생기고 민간에서는 아리백이라는 재생에너지 아니면 사지 말자. 국민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 아니면 우리는 안 살 거야. 뭐 애플 거 안 살 거야. 삼성 거 안 살 거야. 해서 기업들이 우리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물건 사지 않겠어 하는 게 이제 아리백으로 갔는데 이게 2030년이에요. 4년 남았어요. 4년 안에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100%로 반도체 생산할 수 있어요? 자동차 생산할 수 있어요? 조선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지구의 이 기후위기는 당연한 거고 식량위기는 너무나 당연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경제위기, 우리나라 일자리 위기,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심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 몇 년 안에 달성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저기 애플이 지금 삼성의 뭐 부품 같은 거 사고 있잖아요. 반도체. 그 재생에너지 안 만드는 거는 30년 이후에는 못 사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삼성이 공장을 헝가리에다 지었어요. LG가 폴란드에다 지었어요. 그리고 현대가 조지아에다가 막 가서 왜냐면 재생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해외 투자를 지금 외국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새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공동체가 무슨 지금 그거 따질 때냐 빨리 지금 10기가를 해야 되고 100기가를 달성해야 되는데 빨리 농촌에 이격거리도 없애고 농촌 주민들이 저항하는 거 무시하고 빨리 깔아라. 많이 깔아라. 그게 지금까지 좀 전략이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도 이제 그 대통령 비서관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었어요. 예를 들어 그 염해간척지 해
뭐 수상태양광 해, 뭐 산에도 해. 그러니까 산에 하는 거는 그 이전 정부에서 물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못하게 막았지만 이 다른 것들이 농촌 사람들에게는 재생에너지를 가장 싫어하게 만든 요인이 됐어요. 시골 사람들이 대부분 재생에너지 90%가 농촌에서 만들어지는데 농촌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제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해. 강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골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뭐냐면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야, 태양광 들어오는 거 우리 경관도 나쁘고 내 땅값도 떨어지니까 하지 못하게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해 하고 압박을 해서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길에서 500m 안에는 하지 마. 심지어 어떤 데는 2차선 도로에서 1km 안에 하지 마. 근데 여러분 도로가 우리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30가구 있는 주거지에서는 300m 안에는 하지 마. 이게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예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딱 그어봤어. 1km 안에 하지 말고 500m 안에 하지 말고 300m 안에 하지 말고 다 해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게 0.4%다. 딴 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한 거야. 농촌. 야, 시의원, 군의원 막 압박해서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데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됐냐? 주민들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가지고는 그 여러분 바늘머리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머리에 실패해가지고 바느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양리가 야 제가 이제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게 하지? 유럽은 어떤 식으로 하지? 해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유럽도 싫어해. 독일 사람들 내 옆에 태양광 들어오면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독일에는 갈등 조정관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오게 공무원이 와가지고 설명하고 이거 언제 들어오고 몇 년씩 설득을 해. 그리고 막 그 땅도 엄청 비싸게 사줘.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덴마크, 유럽이 앞서간 거는 태양광을 하되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거기 지분을 줘. 또 협동조합이 해. 또는 지자체가 해서 이익을 나눠가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주인이 됐기 때문에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구양리에도 주민이 주인 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태양광을 주민이 주인 되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럽에 이렇게 이제 그리고 구양리에서 이제 획기적으로 하나를 해낸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데 태양광을 이렇게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는데 우리 집 주택 같은 데는 3kg 정도밖에 안 해요. 왜 3kg 정도밖에 안 하냐면 많이 하잖아요. 뭐 7kg, 10kg 하면은 자기가 쓰고 남게 되잖아요. 많이 하면 남는 거를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팔아요. 1kg라도 팔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 허가를 내야 돼요. 그럼 전기사업자 허가를 내려면 한 30kg 이상 되지 않으면 허가비가 더 많이 들어. 장부 써야 돼. 그 장부 쓰려면 매달 16만 원씩 줘야지. 그 세금 내야 돼. 인허가 해야 돼. 뭐 전용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배보다 배급이 더 커가지고 30kg 이하는 발전사업자 허가를 내면 손해야. 그러니까 내가 10kg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 안 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집집마다 5kg, 10kg, 3kg, 2kg, 20kg, 30kg 쭉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거 한 사람이 허가를 내면 어떠냐 했더니 산자부에서 택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지금 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 부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제도를 막 바꾸자. 묶어갖고 하면 왜 안 되냐. 태양광이 뭐 패널 한 장에 나오는 그 양이 똑같으니까 몇 장 들어갖고 그 데이터만 딱 하면 되지. 왜 안 되냐 해서 국회에서 산자부한테 제도를 바꾸라 해서 그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하나가 개정이 되면서 그때 이 내용이 포함이 돼서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양리만
이 협동 모델이 가능해집니다. 구양리 이후로 여러분도 가능해졌어요. 여러분들도 마을 지붕에 있는 태양광을 다 묶어서 우리 동네 태양광을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로 신고를 해서 그냥 나누면 돼. 뭐 스마트 미터기라고 여러분들 스마트 미터기 여러분 도시는 다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61%가 옛날에는 미터기가 돌아가는 데잖아요. 네? 지금은 숫자로 나오잖아요. 스마트 미터기가 되는 데는 돼. 내가 몇 킬로를 생산했고 내가 몇 킬로를 소비했고 이렇게 알 수 있어.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발전소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됨으로써 구양리는 6군데의 발전소가 있는데 하나로 돼 있어요. 그 대부분은 지번이 여러 개 돼 있죠. 큰 발전소가 지번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여기 거 하나, 이 동네 하나, 저 100m 떨어진 하나를 어떻게 하나의 발전소로 허가를 내주냐.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구양리가 그걸 현실로 바꿔요. 그래서 구양리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 동영상에서 아까 보셨으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니까 참 좋더라. 주민 누구나 우리 구양리에는 능력이 없는 분도 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개인이 발전 사업을 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하잖아요. 그리고 땅 있는 사람만 하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하죠. 그러면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게 좋겠어요? 여러분 논이 있는데 또 땅이 있는데 내 옆에 논에 태양광이 들어온다. 좋을까요? 감이 안 오시나 본데 만약에 여러분 집이 있는데 경치가 좋아서 딱 지었는데 바로 집 옆에 집이 2층짜리가 들어온다. 미치겠죠? 앞집에 막 내가 딱 해놨는데 환장하면 말은 못하지만 근데 집이 들어오면 말을 못하지만 태양광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요? 당장 찾아가. 면장 찾아가고 당장 시청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고 머리 딱 메고 결사반대. 이유는 그때부터 찾는 거야. 태양광 왜 나쁜지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전자파 나와 뭐 온갖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자기 거다 하면 달라요. 자기 거다 하면은 또 이유를 찾아. 되는 이유를 찾아. 태양광 패널이 징주라서 전자파가 없다더라. 핸드폰보다 없다더라. 그리고 소득이 아주 높다더라. 무슨 경관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찾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게 되면은 이격거리 같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까 제가 태양광 이격거리가 있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공동체가 마주미 하면은 조례해도 돼요. 70% 이상 주민이 동의하면 그 이격거리를 예외로 한다. 대부분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싫어서 만든 게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다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을에서 제가 한 30분 정도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질문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규모로 이렇게 발전소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다 못 쓰잖아요. 송전을 해야 돼요. 네? 그럼 100메가, 1000메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송전을 해야 되면 지금 신안에서 생산했다. 그 전기 올라오면은 전라북도 지나야 돼요. 충청남도 지나야 돼요. 충청북도 지나서 여기 와서 써야 돼요. 수도권으로 다 와야 돼요. 그러면 사이에 송전탑을 다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요새 전라북도가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남은 생산이라도 하지. 전라북도는 생산도 안 하는데 송전망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군의회에서 우리 결사가 안 돼요. 무주군수가 반대. 임실 군수가 반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업이 내려와라. 우리 전기 못 보낸다. 니네가 와라. 이렇게 이제 싸워요.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마을에서 생산한 걸 마을에서 써버립니다. 일매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더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해남에는 100메가와트를 한 마을에 했어요. 그 구양리 1메가와트에 100배 했어요. 100배 했는데 이 마을에는 123세대가 혜택을 받아요. 근데 100분의 1인 구양리는 70세대가 혜택을 받아요. 100분의 1인. 여기는 4%만 이제 하고 여기 10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100메가와트를 이렇게 하지 말고 1메가와트 마을을 100개 했으면 7,000세대가 혜택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전기만 생겨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소득이 생기는 방식과 기본소득이 생기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잘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면은 송전망을 많이 꽂아야 돼요. 이거는 송전망이 필요 없어요. 로컬푸드처럼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면 돼요. 지산지소. 그래서 고양이는 1메가와트를 해서 이렇게 마을 사무실에 사무장님이 한번 고양이 창출됐어요. 이분 250만 원 받아요. 9시 출근하고 5시 퇴근. 이분이 운전해요. 행복버스. 주 5일만 운전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장님이 운전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아침 9시 반이면 무조건 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없으면 안 가고. 그리고 낮에는 한 명이 가자 그러면 안 가요. 2명 이상이 가자 그러면 가. 가정에 한 명이 가자 그러면 작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변 2명 이상이 가자고 할 때 운행이 가능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대학 가거나 장애인 장 보러 가거나 이렇게 모아서 가시면 식사하러 가거나. 요거는 이제 주 5일 동안 이제 식당이 6일 동안 해요. 6일 동안 하는데 일요일 날 안 해요. 그러니까 일요일 안 할 때는 이분들이 차 타고 나가서 회식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뻥을 날씩 치세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일요일 날 이렇게 회식을 하시고. 이렇게 고양이 새마을 식당. 우리는 한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조리장님이 그 시간당 12,000원. 그래서 15일 근무하시고 2분 있어요. 그리고 조리 종사원 보조가 시간당 11,000원에서 3분 있어요. 8시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 고용이 5개가 진출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만족해하죠. 안 그래도 시골에 밥에 먹는데 월급 받으면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지금 너무 이제 좀 비좁아서 식당이. 그리고 저희가 견학을 많이 와서 내년에 저 교육센터에 짓기로 했어요. 거기다 식당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밥 드시고 나서는 탁구를 치세요. 그 시골에서 이제 모여서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비닐하우스에 그냥 탁구대 하나만 놔놨는데 열심히 치세요. 근데 치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판에 5,000원. 그래서 지난분들은 이제 무조건 딱딱 내서 이렇게 무조건 복식. 대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머니도 좋아하고 10년에 한 번 치시는 분, 20년에 한 번 치시는 분, 옛날에 한 번씩 다 쳐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 모은 돈으로 일요일날 식사가 없으니까 또 회식을 가요. 한 15만 원 정도 모이고요. 일주일 탁구 치면 그걸로 이렇게. 그리고 마을에 이제 풋살 경기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축구하실 분이 없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노래자랑 하는데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남이라는 가수까지 초청해서 200만 원 주고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가 다 무료예요. 술이고 뭐고 밤새도록 그 젊은 애들도 나와서 그냥 술을 한 5, 6번 샀대. 왜냐면 여기 이제 가수가 앞에서 노래하면서 주민들이 이게 완전 무료니까 식사도 무료, 고기도 무료. 그래서 공동체가 주인인 그곳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금융, 개통 이 3요소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 사회자님하고 토크를 하면서 이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영농형 태양광 설명을 조금 하고 가면 이제 우리나라 땅이 없잖아요. 부지가 없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논이 많잖아요. 이 논에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밑에서는 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에너지와 식량이 경쟁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를 생산하면 식량을 생산 못하고 식량을 생산하면 에너지를 생산 못하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영농형 태양광 이 둘 다를 겸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밑에서는 식량을 생산하고. 그러면은 수압이 한 20% 정도 줄어요. 근데 대신에 에너지는 6배나 더 많이 나와요.
에너지 소득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독일이 여기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냥 노지에 소를 키우는 것보다 이거 밑에 소를 키우는 소가 살이 더 빠졌죠. 그늘이죠. 여러분도 대학 끝에 내놓은 거하고 그늘이 있는 데하고 어떻게 더 잘 자라겠어요? 요건 중국이야. 하우스 이 고랑에다가 이렇게 해서 안에서 뽕서지고 이런 방식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부지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영광 태양광은 이런 식으로 시설이 논밭에 들어가면은 환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00kW 하기에 600평 정도 태양광 하는데 이 100kW에서 저감하는 탄소가 30년생 소나무 423그루를 매년 심은 거예요. 20년 동안. 9,000그루 심은 거하고 똑같은 탄소를 저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 하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사를 짓는 게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나무를 심는 거죠. 그리고 전기 트랙터로 하면은 또 그만큼 탄소를 저감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저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도정시설, 방앗간인데 여기 지붕에다가 친환경 태양광을 올려서 도정을 하면 가공까지도 친환경. 그러니까 생산, 가공까지 다 친환경으로 해서 이 저감한 탄소를 유럽 방식으로 측정해서 탄소 배출권을 측정해서 유럽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생산한 쌀을 저탄소 쌀로 판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구양리는 그 탄소 배출권을 계산해서 구양리에 쌀 한 줌 100g, 밥 한 공기가 심은 나무가 몇 그루를 이렇게 상표에 지금 그 쌀에다 적을라요. 여러분들이 이 밥 한 공기를 먹으면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쌀을 엄청 이렇게 잘 팔아보자. 그래서 다른 대출이나 이제 다른 부분들은 토론하면서 그래서 구양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저희가 이제 1메가와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우리는 5메가와트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1단계는 소득마을로 했고 2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마다 태양광을 올려서 묶어가지고 하나의 발전소를 해서 자기 지붕에 있는 건 자기가 갖고 공유지에 한 거는 마을이 갖고 자기 지붕에 했지만 공동체 발전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의 20%를 마을에 내놓는 걸로.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전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을 같이 보고. 그리고 3단계는 아까 영농형으로 해서 전탄소 정도를 하고 4단계는 구양리에 귀농오시는 청년에게는 200kg 커트를 주자. 200kg면 한 달에 얼마 생기냐면 200만 원 생겨요. 원금 이자를 제하고 200만 원이 매월 20년간 생기도록 해주자. 그러면 이 동네 농사지를 올 거 아니냐. 이 동네 귀촌하시는 분은 한 30kg 정도 커트를 주자. 그러면 월 자기 돈으로 만약에 딱 30kg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월 60만 원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귀농 귀촌을 실제로 에너지로 지원하면서 동네가 에너지 자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이 궁극적으로 5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월 5천만 원이 생겨요. 그거를 50가구가 100명이 살면은 1인당 50만 원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가구 100명은 우리나라 농촌이 3만 6천 개가 있어요. 3만 6천 개 평균을 내면은 50가구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농촌 마을에 1인당 50만 원씩 생기는 게 5메가입니다. 면적은 3만 평이에요. 우리 여주 같으면 한 명 농사 짓는 면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을 주민 전체가 에너지 기본소득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산다 그러면은 부부, 자녀 둘 하면 월 200만 원의 에너지 기본소득이 생기거든요. 만들면 그 인구 소멸, 농촌 소멸, 지역 소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구양리 와서 하신 말씀이 아마 이게 앞으로 지역 소멸, 농촌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양리를 저는 3년 안에 5메가까지 도달해서 전국에서 많은 농촌 주민들이 와서 구양리처럼 할 수 있도록 시범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는 농촌은 그동안 가난했어요. 그게 소멸해 갔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촌은 서울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광이 만드는 전기는 옛날에 석유가 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산유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농촌이 에너지를 생산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생산해서 또는 기업이 넓게 해가지고 돈 다 벌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하고는 뭐 물론 재생에는 생기겠지만 우리 지구를 그런 대기업들이 사실은 지구를 망가뜨리는데 크게 기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기여한 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또 돈 많은 사람, 땅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은 피해만 봐서 되겠느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모두가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하는 열쇠는 공동체 방식입니다. 이걸 부양리가 발견한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발견을 한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유럽의 사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어떤 식이냐면 에너지 공동체라고 해서 REC라고 해요. Renewable Energy Community라고 해서 REC는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태양광에 투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이 투자하는 게 선진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들이 소비하고 그런 경우에는 지원한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9조 정도를 우리 돈으로 이 커뮤니티 에너지 커뮤니티 REC 시민협동조합은 CEC라고 해요. 시티즌 에너지 커뮤니티가 CEC라고 하고 REC 리뉴얼 에너지 커뮤니티 지역이 하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개념이 주거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이라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도 이제 이 방식으로 쭉 지원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니가 해놓고 보니까 유럽의 선진 모델하고 똑같은 거를 우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이 REC, CE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 조례를 만들자.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법을 만들자. 유럽처럼 마을 공동체가 하면은 땅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개통도 우선 연결해주고 세금도 뭐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펀드에 대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주민들 교육도 시켜주고 인허가도 지자체가 원스톱을 해주자. 이런 그 법과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공동체 우리 지원센터들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다 지금 공약에 넣겠대. 지금 전남지사 나갈 사람, 충남지사 나갈 사람, 지금 뭐 시장 나갈 사람들이 아니 왜냐면 이 구양리 모델이 또 대단한 게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세금이 한 푼도 우리가 돈을 대출해서 깔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한 푼도 안 들기 때문에 지자체장들한테 왔다야 세금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마을만 잘 되면은 10마을, 100마을, 1000마을 뭐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공약 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짜준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마을이 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원을 제도로 만들어서 하자. 유럽연합은 하고 있다. 그것을 대중운동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다 시장군수 후보들 공약으로 딱 집어넣으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꿈같은 얘기를 1인당 50만 원씩 이런 내 돈도 안 넣잖아. 물론 자부담을 넣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마을 돈을 가지고 내 돈을 넣은 거 아닙니다. 마을 돈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나눠가지고 그런 좋은 모델이 있다. 함께 연구해보고 함께 앞으로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홀릴 뻔했는데 여러분 약간 홀리신 것 같아요. 홀리신 것 같은데 그 쟁점을 좀 보자고요. 쟁점을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관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나눠요. 그 이제 홀리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게 복사가 가능할 건지 이런 걸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사진 보고 이렇게 보면 제가 막 이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의 비판들, 여러 기자들의 비판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구양리는 죄송해요, 마이크 쓸게요. 구양리는 뭐 한강 수계기금이나 마을의 공유자산을 쫙 모아왔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막 복서붙이기 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양리가 될 수 있겠어? 공유자산, 공유부지가 없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집마다 연결해서 동네 땅을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햇빛두레라는 사업을 산자부가 만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가지고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저는 막 구름같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10개를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7개만 들어왔어요. 7개만 들어왔는데 결국 성공한 거는 2군데밖에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첫째, 구양리처럼 공유부지가 없다. 마을에. 둘째, 돈이 없다.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다 부자인데 마을 돈이 없는 거예요. 셋째, 어떤 데는 개통이 없다. 그러니까 개통이 뭐냐면 전력 송전망의 여유.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다 좌절하고 구양리는 간신히 이걸 뚫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달성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전국에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부지예요. 공유부지가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다가 우리 국가 소유의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국가부지가 있어요. 국공유지. 그걸 비축농지라고 하는데 전체 농지의 한 1% 정도 돼요. 15,000헥타가 있는데 이 땅만 해도 영농형으로 해도 구양리 같은 거를 7,500개 마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수지가 있어요. 우리 농어촌공사가 가진 저수지를 거기다 수상태양광을 해도 1,500개의 구양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농어촌공사가 가진 농수로 우리 농도가 지나가고 이렇게 수로가 지나가는 그 위에 이렇게 해도 몇천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도로 사면 방음벽, 철도부지, 뭐 국공유지, 저수지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쓰게 해달라 했더니 그동안은 뭐 어린 마음 풀어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했었는데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야 이게 앞으로 대안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나서 농어촌공사는 입장을 바꿨어요. 마을 공동체가 한다면 빌려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마을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내년에 100개 마을을 하기로 했어요. 이 구양리 같은 거를. 그랬더니 얼마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왜 100개만 하냐? 오히려 농식품 장관한테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면 예산이 들어가면은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100개만 하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꾸지람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에 복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뉴스 봤는데 대통령께서 왜 돈도 안 들이고 그러시는지 약간 불만이 있는데 뒤에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제가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판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양리는 반대가 어떻게 공격했니? 딴 동네 다 반대하는데 뒤지다 보니까 너무 선정적인 영상이 많아가지고 제가 AI를 그렸어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AI를 그렸어요. 이런저런 이유, 금방 말씀하신 그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에 그동안 태양광을 엄청 깔았는데요. 그동안도 계속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 뭐 이미 사실 아까 발표하실 때 보험 답안이나 구양리의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 정부가 해소한다. 전자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전자파가 와. 불안해. 그다음에 뭐 안전, 건강, 우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거 안 썼습니다만 마을 기금을 가지고 아니면 마을의 법인을 가지고 대출을 받겠다. 요것도 주민들 사실 민감합니다. 그런 반대 여론이 없었는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마을이나 똑같고 반대를 하시는데 이제 고양리 같은 경우는 우선 임원회의를 통해서 어느 마을에 가면 임원회의가 있거든요. 개발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임원회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먼저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일이냐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이냐 첫 번째로 이거 이익이 안 되면 꺼내지도 말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일단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첫 번째고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고양리 같은 경우는 그 행정에서 나와서 일단 그 지자체에 우리 행정 공무원이 나와서 아 이런 마을 공동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하자 하니까 이제 설득이 좀 된 면이 있고 그리고 동네에 태양광 해본 사람이 와서 마을 주민들이 이게 이익이 되느냐 막 17억을 빚을 져야 되는데 마을이 그 나중에 태풍 와서 박살나면 어떡하냐 우리 빚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치한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해 주면서 야 이게 돈이 되더라 내가 100km를 몇 년을 해봤는데 그거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야 그 태풍 오면 어떻게 하냐 태풍 와도 괜찮아요 보험을 들어 재해보험을 매년 3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그 360만 원씩 보험을 들기 때문에 태풍이 와서 박살나도 다 보상을 받아요. 이 보험은 농협에서 돈 끼워주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돈을 꿔줘요. 그 금융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못 받을 요만큼이 있으면 안 주죠.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가 하는데 그 마을 공동체가 모두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마을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돼요.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협동조합 방식으로 뭐 30명 모으고 해야 된다 하면 30명 모아야 되잖아요. 출자를 30명 모으는 게 쉬울까? 마을 공동체가 여기 그 회의해가지고 찬반 결정하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했던 게 의외로 굉장히 쉽게 마을의 모든 결정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마을의 결정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방식이 의외로 허술하게 가게를 이끌어내기가 또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힘을 갖는 이유는 마을의 공신력, 우리 마을의 공적 결정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하는 사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결정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 앞으로 혜택을 안 줘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혜택을 보면서 다 이렇게 동화가 돼서 한 마을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 공동체 결정 방식을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이게 신의 한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조금만 보태자면 그런 가능한 공동체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실내지만 자치규약이 있는 거예요. 자치규약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갑자기 모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하고 좀 더 얘기를 더 해볼 텐데요. 중간중간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준비한 거 다 소화 못해도 되니까 중간중간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이거 잠깐만요. 볼까요? 영동형 태양광 공개에서 잠깐 보고 있어요. 최근 기후변화 위기 속에 농사를 지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이 해법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농가 확산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과수원의 검은색 띠처럼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위쪽에선 전기를 생산하고 아래쪽에선 사과를 키웁니다. 사과 수확량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기 생산으로 1,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습니다. 수확량은 기존 제조보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수확량도 저희 태양광으로 한 거랑 별 차이는 없는 걸로. 4m 높이 태양광 패널 아래서 벼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수확량은 20% 정도 줄었지만 전기 판매 수익이 벼만 재배할 때보다 8배 이상 많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벼농가 59만 원인데 비해서 경영기라든지 감가상각을 제외한다면 벼농가 대비 8배에서 10배 정도는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이른바 용동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지원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먼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8년에서 3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평균 25년 정도인 태양광 발전 설비의 수명보다 짧아 투자 후 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발전단지를 특구로 지정해 난개발과 경관 훼손을 막고 생산된 전기의 자가 우선 소비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농지 사용 면적과 생산량에 따라 공익지불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능형 태양광들을 전폭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보급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도 증진시키면서 지구도 지키고 아직은 공공기관 위주로 실증 단계인 용동형 태양광, 농가 소득을 올리고 기후위기도 막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식입니다. 잠깐 뉴스 클릭 보시죠. 8월 1일 뉴스죠.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와 하나 더 헷갈리는 게 제가 뉴스를 보다 있습니다. 용동형이든 REC 모델 같은 지역 모델이든 간에 여기 우선 구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전 입장에서 이거를 먼저 우선 고속도로 비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걸 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지금 이제 태양광이 그 전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태양광은 11시부터 2시가 피크예요. 그렇겠죠. 해가 똑같이 뜨니까 우리나라는 세로로 길어가지고 똑같아. 시차가 없어. 가로로 길었으면 조금 30분이라도 시차가 있을 텐데 그 세로로 이게 똑같은데 그럼 같은 시간에 전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이 여러분 출퇴근 시간하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러시아워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이제 더 이상 꽉 차서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거까지 이제 지금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게 됐었어요. 테이블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구양이 잘 돼가냐, 잘 되고 있다, 좀 도움이 필요하다. 개통망이 없어가지고 이 좋은 거를 못 하고 있다. 햇빛 소독 마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햇빛 소득 마을은 우선 접속해서 먼저 보내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거 새치기 아니냐. 줄이 쫙 서 있는데 먼저 보내달라니까. 제 새치기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먼저 보내잖아요. 그걸 누가 새치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 왜 먼저 보내냐. 버스 전용차로 하면 옆차로 더 막히는데 왜 보내냐면은 40명이 탔으니까, 대중교통이니까, 공익성이 있으니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해도 어떤 기업이 100메가, 500메가, 800메가 하는 거 하고 100명이 1메가 하는 거 하고 같냐? 11명이 함께 타고 있는 버스 보내주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먼저 해줘야 된다. 공익성이 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송전망이라는 건 여러분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세금으로 만든 송전망이 한정된 공유자원이에요. 공유자원이긴 한데 한정된 공유자원. 만약에 이게 무제한이면 막 해도 되지만은 한정된 공유자원은 어떻게 나눠야 공정하겠어요? 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게 공정하겠어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눴어야 공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익성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 접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챙겨라 해서 지금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힘은 만약에 개인이 했으면 나 먼저 보내줘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공동체가 했기 때문에 먼저 보내줘 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런 면에서도 중요하다. 듣다 보니까 제가 잠깐만요. 이야기 순서를 좀 바꿔주세요. 지난주는요, 그 송전솔로와 개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밟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재생에너지를 보낼 고압 변전소 건설이 시작된 정읍을 포함해 도내 곳곳이 송전탑 추가 설치 예정지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발에는 생활하는 마을에 세워질 투구업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두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원망도 뒤섞여 있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에너지 시민지 결사 반대가 적힌 술팻말을 든 시민 수백 명이 정읍시청에 모였습니다. 정읍에는 전압을 바꿔주는 변전소가 새로 들어서고 다른 시군에도 송전선로가 새로 깔린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백조하라!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에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걸 다 보다가 판타지가 깨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력 개통이 무언지 그리고 송전선로에 대한 갈등이 무언지를 조금 더 구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래서 전라북도 열받지 않겠습니까? 전남으로도 생산이라도 하지. 전라북도는 지나만 가는 건 짜증 나잖아요. 저라도 되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똑같다, 사람은 똑같다. 내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도. 피해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송전탑이 서거나 개통망이 지나가는 거기에다가 개통연금을 주자. 뭐냐면 아까 햇빛연금을 우리가 햇빛 생산해서 만들잖아요. 개통연금은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에 한 5메가와트 쿼트를 주자. 왜냐면 그 동네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네 전기를 먼저 팔아주잖아요. 그럼 우리 마을 뒤로 송전탑이 지나가면 우리 마을은 1인당 50만 원씩 기본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을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을의 전기를 팔기 위해서 송전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야 그래도 전자파가 많이 생기지 않나. 사실은 송전탑이 지나가면은 집값이 좀 떨어져요. 땅값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도 보상금 줘요. 송전탑 하나에 1억, 2개 쓰면 2억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데모 열심히 하면 3억 이런 식으로. 데모를 안 할 수가 없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이 지금까지의 스타일인데, 그러지 말고 20년간 그냥 5메가씩 줘가지고 기본소득이 되도록 하고, 이 전자파 문제는 아예 그럼 직유로 바꾸자. HVDC라 그래서 초고압 직유로 가면 전자파가 없어요. 왜냐면 직유는 교류가 전자파가 있거든. 파동이. 직유는 파동이 없기 때문에 진짜 파가 없어요. 뭐 전기파는 좀 있지만. 그럼 저는 전자파가 훅 떨어지니까 그럼 비용이 한 2배 정도 올라가. 비용이 2배 올라가더라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전 직유로 바꾸고 개통연금을 주자. 저는 이거 먹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한 군데도 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지금 송전탑 하는데 8년 걸린다, 10년 걸린다는데 1, 2년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실현된 마을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고, 한 마을이라도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조금 보충 설명을 더 요청하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전력 개통의 문제가 뭐라 생각하시냐면, 그 뉴스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데 출력 제한한다고, 더 이상 생산하지 말라고,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용량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사실상 경기도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경기도는 축복의 땅인데 기업도 여기 와, 뭐 전기도 모자라, 뭐 땅값도 비싸, 사람들도 계속 살러 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복 받은 땅인데, 경기도에 1메가를 우리가 재생 생산하잖아요. 그럼 뭐 전남, 전북, 만약에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저 전남에서 생산한 장기가 전북, 충남, 충북 지나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메가를 생산하면 1메가가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연휴에 그 명절에 우리가 지방 안 내려가면 도로가 덜 막힐 거 아니야.
그래서 경기도가 1메가를 생산하면은 개통이 4메가가 생겨요. 그 경기도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개통의 여유가 생겨요. 그 경기도는 막 생산하면 야 경기도 니네만 먹고 사냐 이렇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재생에너지를 개통 여유를 많이 우리가 만드는 거야. 안 와도 되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는 매우 축복받은 땅이고 재생에너지 운동이 지금 전남이나 호남에서는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경기도가 제일 빨리 갈 거다. 여러분 학교 급식도 경기도가 전남 전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하고 싶었지만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예요. 여기는 생산자는 적고 소비자는 많아. 생산하는 거 다 팔아줘.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은 1등이야. 이 학교 급식에. 전기도 똑같아요. 이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살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그리고 우리는 송전망도 필요 없어. 바로 뭐 안성 평택 생산하면 바로 용인에서 다 써버리니까. 송전망이 아니라 우리 대전망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런 면에서도 사실 좀 축복받은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용인이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들어오는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필요하면은 지방에 보내야 돼요. 기업이 내려가면 저기가 안 와도 되잖아요. 그 대신에 기업이 무조건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전기료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게 대안이에요.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대신에 전기를 낮춰줘서 기업이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 이걸 정부가 제도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송전사고가 있는 용량 때문에 그러면 송전 파기가 이건 하지 않고 그 송전탑을 이용해서 밀리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송전탑에 선로를 하나 더 걸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늘려왔어요. 안 되니까 건설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늘려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태양광 우리나라 전기 전체가 한여름에 피크가 100기가와트가 왔다 갔다 해요. 뭐 적게 할 때는 35기가와트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전기가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우리 태양광 용량이 얼마냐면은 10여 년간 우리가 만든 게 34기가와트. 근데 2050년에 우리가 태양광을 얼마 해야 되냐면 208기가와트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피크가 100기가인데 우리 태양광이 나중에 한 70%를 감당해야 되는데 태양광만 208기가와트를 해야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전탑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2배 이상 3배를 해도 이제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깔 수밖에 없어요. 지중화를 하든 송전탑 하든. 근데 지중화로 하면은 하늘로 가는 것보다 5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돈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결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송전탑 많이 해야 돼요.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면. 근데 그거를 제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자파가 없도록 직유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근데 송전탑 뭐 앞으로 10년 이렇게 걸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지산지속.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먼저 써야 돼. 이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한전이 그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락동 시장의 농산물 방식이에요. 모든 전기가 가락동으로 갔다가 모든 전기가 내려와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컬 푸드 방식으로 지산지속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방식이 그 가락동 방식이에요. 그걸 바꾸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하드웨어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시스템만 바꾸라는 거예요. 정산하는 시스템, 운영하는 시스템. 그걸 아직 한전이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더 문제다. 이런 전망을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해서 이걸 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석탄 화력 발전소의 대체로 재생에너지가 등장한 거고 지금 현재. 그리고 AI니 데이터 사업에는 저희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전력 수요는 늘어날 거다. 이걸 전제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질문하시죠. 지금 이제 경기도 쪽에서 만약에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면 대풍의 여유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수요가 지금 늘어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아까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지방에서 전남이나 같은 지방에서 경기도로 올라갔을 때 한 마을만 지나는 게 아니고 여러 마을을 지나서 줄 거잖아요. 그 여러 마을의 교통연동을 지금도 할고도 남을 만큼 수익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수익성이 있습니다. 예, 수익성이 있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송전망이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미국보다 잘 돼 있고 유럽보다 잘 돼 있어요. 왜 잘 돼 있냐면 우리나라 땅이 좁아. 왜 땅이 좁냐면 산을 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산 빼고 논 빼고 모여 살아. 우리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드물죠. 모여 살아. 그러니까 전선이 가기가 좋아. 모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송전 밀도가 거의 세고 수준이에요. 도시국가 빼고는. 잘 돼 있어. 근데 유럽은 우리보다 안 돼 있는데 왜 재생에너지가 50%가 넘었는데도 돌아가고 우린 10%도 안 되는데 안 돌아가냐. 전선은 우리가 더 많이 깔려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가락동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심지어 어떠냐면 제가 만약에 태양광을 생산하잖아요. 내가 안 써. 팔아. 나는 한전에서 사서. 왜냐면은 하는 게 이익이거든. 요금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쓰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이익이 되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전기요금을 우리가 너무 낮춰놔가지고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 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적자가 208조야. 하루에 이자만 300억씩이야. 208조에 대한 이자만 300억씩 지불하면서 그거 다 세금으로 떼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전 채무로 되어 있지만 결국 여러분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우리도 유럽 방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우리 데이터가 개방이 안 돼 있어. 우리가 오늘 피크가 언제인지 얼마인지를 몰라요. 실시간 데이터를 개방해서 그리고 요금을 좀 자기가 쓰면 유리하도록 사쓰는 것보다 자기가 쓰면 유리하도록 그러려면 우리 요금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한전 적자가 나서 세금 내는 거는 내일이 아닌 줄 알고 있고 한전 요금 올라가는 내일인 줄 알고 있고 똑같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냐면 한낮에 막 피크가 걸리잖아요. 태양광이 막 할 때는 마이너스 요금. 내가 한낮에 전기를 10,000원을 쓰면 우리 한자에 10,000원을 내잖아요. 근데 유럽은 내가 한낮에 10,000원을 쓰면 10,000원을 받아. 그럼 그 사람 20,000원 이익이잖아. 10,000원 썼고 10,000원 받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모든 전자제품이 돌아가요. 빨래도 그때 하고 자동차 충전도 그때 하고 모든 전기제품이 그 시간. 만약에 여러분 마이너스 요금이라면 어떻게 써요? 배터리를 사지. ESS를 내가 사지. 투자를 해서. 왜냐면 마이너스 요금제 때 막 전기를 내가 오히려 충전을 하는데 집에서 배터리 사가지고 충전했다가 플러스 요금제 때 방전을 하는데 그럼 나는 배터리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ESS를 한 대씩 사는 거야. 그 ESS가 뭐냐면 전기차예요. 우리나라는 전기차 샀다고 전기요금 뭐 깎아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유럽은 영국의 옥토퍼스라는 회사가 대박이 났는데 전기차를 사신 분은 하루 6시간만 그리드에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이 사람 1년간 쓰는 전기료를 무료로 해줘요. 그럼 이 기업이 미쳤냐? 미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이상의 돈을 이걸 통해서 버는 거예요. 이 전기차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뭐냐면 이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에 배터리 들어가죠. 그거를 집집마다 하나씩 세워놔. 파워월이라고. 이거 삼성 SDI가 납품해요. 그걸 전기차에 들어가는 똑같은 걸 그냥 세워놓고 파워월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테슬라가 운영하는 거야. 우리 집에 서 있지만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테슬라가 한 달 이걸 굴려가지고 당신 배터리로 내가 3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내가 1.5달러 먹고 당신이 1.5달러.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송전망을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지 않고 한전이 피크 때 야 너 남으니까 태양광 오지 마. 싸게 팔든지 마이너스 요금제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능력이 없는 건지 마음이 없는 건지 그래요. 현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더 급하다. 이런 것들을 고쳐서 5,200만 국민이 ESS가 돼야 돼. 5,200만 국민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익을 누리도록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은 내가 한 달에 3만 원 냈으면 15,000원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퍼스가 그걸 한 거야. 10가지 요금제를 개발한 거야. 근데 이거를 야 그러면 한낮에 뭐 살다 말고 직장 갔다 말고 내가 그 시간에 세탁기를 누가 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AI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전화에 요금제 했다고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챙기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인만 하면 되잖아. 똑같아. 요금제에 사인만 하면 AI가 알아서 알고리즘으로 돌리는데 이 시스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해야 돼요. 재생에너지에 맞는 시스템이 뭐냐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람이 그날 태양광이 얼마를 발전할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알아요? 해 떠봐야 알지. 그늘 져봐야 알지. 물론 날씨를 예측은 하지만 그때 AI가 예측은 하지만 맞출 수가 없고 공급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 석탄 화력 몇 시간 떼고 가스 얼마 떼고 원자력 얼마 나오니까 오늘 몇 킬로 나올지를 한전이 다 알아요. 예비 전력 30%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재생에너지는 오늘 얼마 나올지 아무도 몰라. 한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바로 수요가 변동해야 돼요. 우리는 한전에 물어보고 전기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한전이 예측해가지고 무조건 플러스 30% 이제 뭐 10%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급하면은 빨리 틀어라 껴라 뭐 이렇게 이제 급전 지시를 해서 하고 하나가 갑자기 고장나면 너 그 얘기 하더라고. 한전이 딱 전기가 뭐 하나 고장나고 가르쳐줘. 10초만 딱 전기를 공급해주면 대박이 나는 거야. 배터리 회사가 딱 고장났다면 자기가 가진 전기 다 내보내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조절하냐? 그게 컴퓨터가 해요. 컴퓨터가 하는데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때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때 전기 배터리 가지고 있는 전기는 다 이렇게 산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터리를 사는 거예요. 내가 배터리를 사는 게 내가 배터리 없이 전기를 쓰는 것보다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터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마다 근데 배터리를 사지 말고 전기차를 사지. 그죠? 왜 배터리를 사? 전기차를 사지.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 돈 있는 사람이 ESS 나 1기가 사겠어. 이런 사람이 나오지. 돈이 되면. 그렇게 바꾸면은 수요가 아무리 폭발적으로 공급이 아무리 변해도 그냥 컴퓨터가 맞춰주는 거야. 배터리에서 방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의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게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한전은 아직도 끄떡했다 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면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죽어. 아이들도 할 수 없고 재생식도 할 수 없고. 투자 설명회 같아서 다시 나와도 얼마인데요? 얼마인데요? 네, 이거 이런 준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을 통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연금과 주민관계로 확장하면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 한국미술협회는 고기반기 화가가 태어난 신안군 안전 1980년대 이후 실업했던 이선이 3년 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변화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마는 30억 원의 발전 수익금을 준내 나머지는 햇빛연금이 시행되면서 안자들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치 전 2,694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051명으로 317명 증가했습니다. 자라도, 지도, 비금도 등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인구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려면 이제 그것까지 쓰지만 젊은 층에서도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혜택을 받는 신한국 주민은 16,000여 명, 이는 전체 인구의 45%에 달합니다. 4인 기준 행방과 받는 국민연금은 많게는 연간 10만 원, 연금은 전액 신한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람 저희까지 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좀 궁금했었어요. 저번에 제가 처음 여기 이제 고향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차라리 연금을 주는 방식이 돈을 직접 나눠주는 방식이 수월하지 않았겠냐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사실 발표를 들어보니까 저희 모범답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출자가 아니라 말기금. 그 고양리에서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무장을 운영하고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계기가 있는 건지 수익을 나눠주지 않고 그거가 이거부터 다음에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나눠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골에 나눠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번지수가 구양인데 동네가 번돌이야. 번지수하고 마을이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양리에 교회가 3개 있는데 이제 시골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양로원을 해요. 그럼 양로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 그분들 병원하고 똑같으니까 이분들이 주민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분이 주민이냐. 주소가 있는 분이 주민이냐 아니면 대학 간 아들이 주민. 나눠주면 이게 너무나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나눠주면 이 동네 살거나 저 동네 살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한 마을만 딱 잘라가지고 기본소득이나 연금을 주려면 매우 복잡한 행정비용과 갈등과 소송거리와 또 그렇게 나눠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마을에 누가 들어오면 싫은 거야. 내 몫이 죽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마을 모두가 혜택이 오는 복지 방식도 하고 그래도 사실은 돈이 남아요. 써도 남아. 그래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까 해서 가구당 냉방비 또는 난방비로 일부 부정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장학금이나 아니면 경로연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물론 마을 분들이 정하면 되는데 그 기본소득처럼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실제로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뒤로 복잡한 문제는 뒤로 미루고 쉬운 방법부터 해가다 보면 나중에 또 그것도 해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하든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든 사실은 상관은 없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눠주는 거는 그런 민감한 게 있더라. 제가 이 조사하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복지 서비스 방식이나 연금 지급 방식을 그냥 혼자 쭉 정리하다가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AI에 집어넣고 뭐가 더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AI 답변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좋겠습니다. 섞어라. 이런 AI가 이런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연금을 이제 방식하면 행정비용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장님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의사결정 방식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사람이 늘어났대요. 사람이 늘어나면 아까 비전에서도 기초원 인구, 기농 인구가 오면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으니까 정말 뛰어서 그런 혜택을 같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기초원, 기농 인구한테 배타적이지 않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잘 설계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을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는 대중운동이다. 기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같은 활동가도 필요한 거예요. 이건 기술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광이 무슨 기술이 있어. 지금 누구든지 업자들 누구든지 하잖아요. 기술 문제가 아니고 대중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복지를 해라. 특히 식당을 해라. 식당이 맞다. 같이 밥 먹는 것만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밥 먹는 거기 때문에 식당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부양님 2단계가 각자 지붕에 올려라. 각자 지붕에 올려서 각자 가져라.
근데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20%는 마을에 내라. 그게 이제 개인의 이익을 먼저. 그리고 4단계의 귀촌자한테 마을 주민에게 줬던 건 똑같은 쿼터를 귀촌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 먼저 챙겨라.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은 안 돼. 내 걸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마을에 사는 전업농들에게 먼저 쿼터를 주고, 4단계는 귀농 청년에게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순서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거를 먼저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체가 나눠가도록. 이렇게 저는 디자인해야 된다. 저도 해본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좋겠다.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이웃을 돌아보도록 하면 허용이 될 거다. 그리고 이웃 들어오는 사람도 만약에 이 귀촌에서 30km 쿼터를 했잖아요. 그 이익에 개인이 투자하고 개인이 있지만 그 이익의 20%는 마을에 공동체에 내도록. 그 정관에 동의하는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뭐 이사를 막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을 조합원이 되는 문제는, 쿼터를 배정받는 문제는 20%를 한 사람만. 그게 20%가 좋을지 30%가 좋을지는 또 마을 주민들이 사실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확대하려면 아까 이제 나왔죠. 제가 왜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안 들고 저걸 하시려나. 지금 현재는 거의 금융지원이 그 얘기를 아니 제가 정리를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매년 바뀔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대체 금융지원으로만 이걸 가능하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걱정해요. 어차피 공공성이 있다면 다른 공공지원 예산을 좀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 어떠신지. 저희가 이제 예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금융 방식으로 하는 예산 방식은 사업이 너무 제한이에요. 햇빛소득 마을도 1년에 몇 개 막 줄 서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 사업이 손해예요. 금융 사업보다.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조를 넣었는데 그게 이익이 손해냐면, 보조를 넣잖아요. 그 보조 들어간 만큼 공공기관이 REC로 회수를 해요. 전기값에서. 내가 1억을 줬잖아요. 나중에 1억을 다 뺏어갈 때까지 우리는 전기요금이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으로 한 거는 고스란히 우리가 가져.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그 3% 이자를 내면은 한 12%가 이익이야. 근데 금융에 우리가 그 비용을 내잖아요. REC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한 40%가 손해예요. 예를 들면 15%가 이익이라면 한 7, 8%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죠. 금융이 훨씬 이익이야. 보조가 덜 이익이야. 그럼 계산에 의해서 보조를 하면 40% 이익이 줄어요. 회수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보니까 금융이 이익이네.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 보조 준다고 해서 우리 싫다고 했어요. 저리로 달라. 이게 더 이익이야. 확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리적인 그 이유도 있다. 그리고 금융으로 하니까 무한정 이렇게 확산할 수 있잖아요. 답변이 드렸어요. 그리고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면 지자체가 칼자루를 쥐게 돼요. 진짜 짜증나고 여러분 한번 겪어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결심해서 우리가 마을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이건 지자체가 칼자루를 쥐고 당이 다르거나 뭐 하면 안 줘. 왜냐면 보조가 붙잖아요. 지자체 보조 30% 붙잖아요. 뭐 붙잖아요. 중앙정부가 그냥 줘요. 그러면 이 지자체장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그래서 이거 가지 말자.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이런 태양광을 싫어하는 지자체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금융입니다.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 말씀하시죠.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공동체 기반의 저희가 에너지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를 수 있을
지금 이 에너지가 어쨌든 공간을 기반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역 소멸지역, 인구 소멸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공간 안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얼마 전에 부동산을 짓고 나오겠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가열되고 부동산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농지나 이런 것도 부동산이거든요. 이거를 시각을 좀 바꿔서 청년들이나 뭐 이런 영농형 태양광을 할 경우에 어떤 모델이 있어서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도 있을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그게 핵심인데 지금 우리가 이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이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걱정을 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고 반대되는 걱정이에요. 이게 열리는 순간 삼성이 돈을 싹 살 것이다. 왜냐면 아까 여기서 10배, 8배 수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까 6배라고 했잖아요. 제가 6배라고 얘기한 건 여주쌀 기준이고 아까 호남쌀 기준으로 하면 8배,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저라도 당장 논부터 사고 싶어요. 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이거는 허가만 나면은 석유가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땅을 사면 농민이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땅을 사면 집이 주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뭐 3년 이상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딱 코드를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주소를 옮겨버려요. 인터넷으로 전신고를 해버려요. 근데 실거주 제한을 가졌습니다. 농지가 또 실경작이 힘든 이유가 전화로 농사가 다 돼요. 네? 로타리 이분이 쳐주고 뭐는 이분이 심어주고 얘는 이분이 베고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힘들고 만약에 이게 열리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투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동체 쿼터로 기본소득하고 연결했어요. 모두가 이 공유자원은 너무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열자. 특히 농사짓는 청년에게는 혜택으로 너는 쿼터 예산이 아니라 200kg를 주자. 그래야 청년이 보고 귀촌 오는 사람한테 30kg 쿼터를 주자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해야 귀촌하는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컨트롤 기본소득과 공동체의 컨트롤 없이 시장 규제만 여는 거는 아마 재앙 폭탄을 터뜨린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규제하듯이 영농형 태양광도 규제 속에서 적절하게 이 공익적인 것만 확 열자. 모두가 나누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미리 드린 질문 중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기자들이 거의 비판하는 것 중에 농촌의 정치율이 소상공인 70%인데 아까 똑같은 거고 소상공인 70%인데 고유부지 공유자산이 어디 있어? 이렇게 비판하는 기자와 농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는 더 공동체에 여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고 또 하나의 비판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 구양리는 체제관이 있었잖아. 그 고집스럽게 그거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우리 농촌 마을에 그거 없어. 근데 또 다른 체제관을 만드는 거는 우리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아쉬움이 없으시죠? 아니면 사실은 다른 강연에서보다 다른 최재관 선생님이 딴 데서 강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얘기를 들으신 것 같긴 해요. 많이 공부가 되신 걸로 알고 이제 맞춰도 될까? 혹시 늦은 말 하실 말이 있어요? 예, 그 재생인이 시대로 가야 되는데 잘하면 기본소득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하면 뭐냐면 우리가 기업보다 힘이 세야 돼요. 우리가 기업보다 힘이 셀까요? 우리가 기업보다 힘이 세다면 착각이에요. 지금 그 엄청난 자본들이 국회의원도 움직이고 지자체장도 움직이고 대규모 기업이 돈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야 공동체가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하겠냐. 근데 그렇게 가면은 개통이 없어요.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 조례를 이번 지자체 선거 때 주요 이슈로 만들고 대중들이 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안 하면 우리 기본소득이 생기고 잘못하면 다 거기가 가져가. 그거를 빨리 깨우쳐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완전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지금 제가 운동본부를 좀 조직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동의되는 분들, 기관 단체들 다 해서 옛날에 무상급식 운동본부처럼 만들어가지고 마을 공동체 해서 기본소득으로 모두가 이 보는 방식으로 지자체장이 공약해라. 법도 국회의원 법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 살 길이 열리고 이런데 먼저 개통을 연결해줘라. 지금 개통 연결해달라고 기업들이 줄 수 있어요. 수십 기가. 그거를 우리 걸로 돌리려면 우리의 목소리가 없이 이게 돌아옵니까?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최재관 선생님 고맙습니다. 끝으로 끝맺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